네, 국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45일 만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보름 이상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은데 정부가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어떤 결정을 오늘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둘 다 무리가 어느 쪽을 선택한다 그래도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 날씨가 더워지기도 하고요. 또 진료실에서 맞닥뜨리는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코로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그거의 지침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생활 방역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제재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예. 이제 기존에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교 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제한하기를 권유했고 그게 조금 제재 그런 것이 강했다면 예.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일부 이 근무 같은 것들을 조금 풀 수 있는 것하고 또 나머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각 개인이 집에서 하는 거나 직장에서 하는 수칙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것들을 짚어가는 거지 지금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오늘 결정이 되지만 이와 함께 그럼 우리 학생들 언제 등교할까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학교 등교가 미뤄진 이유는 혹시라도 이 학교들을 매개체로 해서 2차 유행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이제는 네. 좀 괜찮다, 안심을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생활 방역을 푸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근무지에서의 거라든가 어떤 시설에서의 것을 푸는 거는 지금에서의 역학 그 조사하던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서 밀접 접촉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는 게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학생들이 이제 감염원이나 밀접 접촉자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접촉했던 모든 같은 반 학우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또 학생들은 학원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의 접촉 예.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의 방침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활 방역에서 다른 부분을 조금 먼저 풀고 그다음에 학생과 관련된 거는 한 일주나 이렇게 좀 보면서 푸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황금 연휴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이동이 많아서 네. 이 연휴가 끝난 후에 조금 더 지켜본 5월 중순 정도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역시 네. 교수님께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한 주나 두 주 늦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건 급식이다.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급식 부분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부분이기도 예. 하고요. 이제 물론 학생들을 1, 2m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접촉을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이게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네. 학급에서의 어떤 위치를 두면 여러 사람의 눈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급에서는 조금 조정이 더 가능할 것 같지만 급식을 위해서 움직일 때 거기서 줄 설 때 거기서 먹게 되는 순간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전파의 위험이 높은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급식을 어떤 학교는 교실로 와서 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열리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사실은 교실에서 하는 친구들은 원래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네. 나눠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친구들의 이 급식 시간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해서 성인들의 급식 시간처럼 성인들도 이제 직장에서 이런 근무 타임이 조금 점심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고요. 가림막은 이미 다른 그 직장에서는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림막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게 잘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야기를 바꿔서요. 지금 황금 연휴 나흘째를 맞아서 많은 네. 분들 휴가 즐기고 계실 텐데 지금 나오는 부분이 관광객 상당수가 뭐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하지 않았다. 우리 2차 대유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충분히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밀접하게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하시는 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마스크는 사실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강조되지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북 예천같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일정한 수준에서도 경북 예천에서 집단 감염이 딱 발생했거든요. 네. 그거의 유일한 차이가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 거리를 두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같이 앉아서 뭐를 하신다던가 이럴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밀접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앞으로도 조금 날씨가 더워져도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19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좀 윤곽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원격 의료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가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겠다. 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원격 의료는 이제 앞으로 AI나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일부 예전 같으면은 도서 지역, 섬 같은 지역이라던가 시범적으로 그 교도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기는 했거든요. 워낙 접근이 떨어지는 곳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런 화상 이런 것들이 진료가 잘 설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끊어지고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요. 저희 예. 경험상 보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체계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라든가 물론 지금 방문 진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을 대면할 때 느끼는 어떤 환자를 직접 접촉해서 진찰을 한다던가 환자한테 물어본다든가 또 그 순간 또 이 환자를 보면서 의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아무리 의료 시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휴먼 터치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료라는 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할 게 확실하니까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뭐 환자들 직접 만나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청진기를 대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기구들이 있었어요. 청진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쪽을 확대해서 보게 하는 예. 것들이 저희가 한 10년 전에도 그 원격 진료가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 쓰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대요. 네, 예. 연구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때도 자꾸 그게 에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혈색을 보고도 이제 빈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앞서는 놓쳐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목소리나 뭐 이런 거로도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린다든가 이상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 눈꺼풀을 뒤집어 봐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이제 원격 진료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이 특히 발전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료에서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같이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FDA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한정적이지만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은 약간 유보적인 뭔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렘데시비르가 중국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에서의 회복 기간을 조금 단축시킨다는 이제 결론이라서 치료제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인 건 맞는데 부작용 면에서는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하고 예. 그리고 남성 성기능이나 정자수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작용들이 있기는 해서 그런 부작용과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좀 더 확실해지면 아마 지침을 조금 더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렘데시비르를 어떤 환자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뭔가 기준도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감염내과 선생님이 중증 환자들을 예. 보시는 그런 중환자실에서의 어떤 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좀 더 정립을 해 가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는 어쨌든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주로 해외 유입이고 10명 안팎이라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된 상황인 것 같은데 해외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115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또 워낙 이 격리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각 주에서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은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병으로 죽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이런 이 방침이 나오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 뭐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핵가족화 많이 됐지만 미국은 당연히 이 노부모나와 접촉이 별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굉장히 적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우리나라보다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럽보다는 원래 의료에 대한 그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유럽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예. 확진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부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 강한 그런 격리를 하다가 지금 그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뉴욕은 이제 아직 그 대상은 아니지만요. 네, 예, 그게 그렇죠. 너무 강한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의료 시설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완화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의 이런 방침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루 확진자가 다시 300명 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거의 우리 2배죠. 500명 정도 된 상황인데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 뭐 조만간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일본도 더 많은 환자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 과정에 확진자 수가 조금 오르내리는 건 있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많은 단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오늘 코로나19 신규 상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 정도 증가를 했다. 지금 해외 유입인지 뭐 국내에서 발생한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않는데 10명이 해외에서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면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이제 당분간 한 조금 더 예. 살펴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참 해외 유입의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가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오는 이 경로가 확실하기는 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이거에 우리나라 전체가 걸려 있다는 게 조금 딜레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역 절차도 워낙 강화된 상태고 네. 지금 누락되는 것 없이 다 저희가 방역 체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특히 어떤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막기는 하지만 예. 이제 일부는 나중에 또 확진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는 환자들이 한 9%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감염원을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해외에서 오는 부분에서 몇 %가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 확진자 13명 중에 10명은 해외 유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분은 지금 대구에서 모두 발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10명 안팎도 굉장히 저희가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들 그럼요. 많은 분들 하고 네, 계실 텐데 네. 그래도 최종 종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의 추세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최종 종식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 수준에 국내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수준은 한 28일 정도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환자가 있는 단계에는 그거는 사실은 종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그 환자들이 다 회복이 돼야 이제 확실한 종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종식을 지금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 아직은 예상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